문서 위조의 횡령까지 복지시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대구에서 출마하지 않고 정치적 근거지로 삼을 것임을 재확인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대표가 험지 대신 텃밭에 안주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예천은 인구가 늘었지만 안동과 문경은 많이 줄어드는 식으로 지역별 인구 변동이 큽니다. 씨를 말리는 범죄로 규정된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동해에서 오징어를 싹쓸이해온 일당 3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서 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 동안은 구름 많다가 다시 밤부터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명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 날이 흐리고 또 어제보다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경북 내륙에는 눈이나 비가 내린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체로 그치고 또 구름만 많은 하늘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경북 내륙에 2에서 5cm의 눈이,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울릉도와 독도에 10에서 많게는 3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린 곳은 도로가 얼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어제보다 한결 추운 날이 되겠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가 영하 1도, 안동 영하 2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대구가 3도, 안동이 1도로 어제보다 약 2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으니까요.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는 눈비가 잦겠고요. 또 목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겨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홍준표 대표가 대구 북구 의뢰 신청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선거하기 쉬운 텃밭에 안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 대표는 대구에서의 총선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원혜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대구 출신 대통령이 당과 나라 발전의 주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로 시작했고 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대구 북구 을에 지원한 것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구를 근거지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지 대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김태흠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안팎에서 홍 대표가 당의 텃밭에 안주하며 지지 기반 확장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파에 마네징이 나오니 매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저 대표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북구 의뢰 지원에 홍 대표와 경쟁하게 된 서상기 전 의원도 해당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홍 대표 지지 성명을 내는 등 공모 과정이 불공정하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달서 병에는 홍 대표 비서실장인 강효상 의원과 권용섭 전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의 복지시설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20억 원을 횡령한 한 복지재단에는 아동복지시설 6개월 사업 정지 명령이 내려져서 20여 명의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질 위기고요. 또 다른 복지시설은 서류 조작과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구에서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재단 전 대표가 지난 2010년부터 20억 원가량을 횡령해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 대표의 남편인 현 대표 역시 불구속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을 교체 조치하고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키울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북구청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6개월간 사업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25명의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질 처지입니다. 아이들 졸업도 해야 되고 그 중간에 이제 한 2달 동안은 아이들이 좀 마음을 좀 추스려가지고 그러다
아동복지시설이 비리 때문에 이렇게 6달 동안이나 운영을 못하게 된 경우는 대구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 수성구로부터 위탁받아 26년째 운영 중인 한 복지관에서 지난해 1월 홈페이지에 올린 예산안입니다. 2016년 결산 2월금은 1억 3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난 9월 수성구청이 특별 감사를 하기 하루 전 이 돈은 갑자기 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대신 기부 금액은 줄어듭니다. 수성구청은 특별 감사 결과 회계 관리 9건 등 모두 18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했고 수성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수탁 계약서 등 문서 위조 사실까지 밝혀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거기 제출된 서류를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계약서 부분하고 달라가지고 위조된 때가 제출한 사실이 이제 맞는 거는 확인했는데. 수성구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빠르면 이달 중으로 이 복지재단과 복지관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해 도청 신도시로의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경북 북부 지역 인구 변동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동과 문경시 인구가 크게 감소한 반면 예천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해 10년 만에 5만 명 선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안동시 인구는 16만 6,2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500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문경시도 무려 1,400여 명이 감소해 7만 3,200여 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주시와 상주시도 각각 800여 명이 줄면서 인구 10만 명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면 예천군 인구는 1년 만에 3천 명이 늘어난 4만 9,200여 명을 기록해 올해 5만 명 돌파가 유력합니다. 급감하던 예천 인구가 다시 5만 명대로 올라서는 건 2007년 이후에 10년 만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상반기 중 울진군 인구수를 추월하고 내년에는 의성군 인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전망입니다. 도청 신도시 이주가 가장 큰 원인인데 특히 자녀를 둔 3, 4인 가구가 대거 이동하면서 변동폭을 더 키웠습니다. 특히 예천군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육박하면서 6월 지방선거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아기가 또 얼마 전에 아팠는데 주위에 또 병원 시설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나오시는 분들 공약 같은 것도 자세히 유심히 볼 건데 주변 편시설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예천될 수 있게. 신도시 1단계 입주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천 인구의 증가와 인접도시의 인구 유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형 트롤어선과 채납기 어선이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잡아 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 3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채납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끄는 싹쓸이 방식으로 이는 소위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로 금지되고 있는데요.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트롤어선 디오 선장 52살 이모 씨 등 3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채납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모두 73차례에 걸쳐 오징어 2,780상자, 약 120톤을 잡아 9억 3천만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혐의입니다. 특히 트롤어선 디오는 선명을 고무판으로 가려 단속을 피해왔으며 대량으로 잡은 오징어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했습니다. 수채배는 불법 조업하는 일자, 채납기 어선의 선명, 그 당시에 오징어 어획에는 어획고 그리고 채납기 어선들한테 불법 조업 대금을 지급하는 집업비가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상세하게 기재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납기 어선들은 집업이 일명 불값으로 1억 8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내 오징어 조업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함께 이 같은 트롤 어선과 채납기 어선들의 불법 공조조업까지 겹치면서 오징어는 금징어라고 불리는 실정입니다.
불법 공조조합은 씨를 말리는 범죄로 규정된 만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트롤어선 선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른 어선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막차 운행 시간 연장과 심야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는 1990년대부터 종점 운행 방식이 아닌 중간 기점 방식을 택해 오후 11시 반이 되면 종점까지 가지 않아도 운행을 끝내고 있는데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시내버스가 일찍 끊기고 도시철도 환승이 어렵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부터 시내버스 운행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시는 다음 달 용역 결과가 나오면 택시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막차 시간 연장과 심야버스 운행 등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독감이 유행하면서 경북에서 한 달 사이 독감 의사 환자가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초에는 도내 독감 의사 환자는 1000명당 25.7명이었지만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98.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000명당 71.8명보다 높고 특히 7살에서 12살까지가 110.2명, 13살에서 18살까지가 189.8명으로 발생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최근 충북 제천 화재를 계기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소방 차량의 통행을 막는 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올해는 전통시장 등의 다중 운집시설, 내년에는 학교와 병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2020년 이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5층 이상 공동주택 1,500여 곳에는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연말까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보육, 양육과 관련된 26개 사업에 4,8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아동 비율을 4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우선 전환하는 한편 기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간제 교육과 육아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등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32억 원, 2.8%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자녀와 법정 차상위 계층 자녀 등 2만 900여 명입니다. 수학여행비는 1인당 초중학생 13만 원, 고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은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수련활동비는 시교육청 산하 수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수련활동에 대해 2만 원에서 5만 원 안팎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구미 지역 수출업체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원달러 환율 수준은 1,132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지역의 50개 수출업체에 조사한 결과 원달러 적정 환율은 1,132원으로 지난해보다 적정 환율이 31원 낮아졌습니다. 손익분기점 환율은 1,062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응답업체는 71.4%가 환차손을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제 지도평가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상주시가 4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받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잇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별 규제개혁 TF팀을 운영해 주택건축과 창업 지원, 산업단지와 공공계약 등 4개 부문에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날이 흐리고 어제보다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경북 내륙에는 눈이나 비가 내린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체로 그치고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경북 내륙에 2에서 5cm의 눈이,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울릉도와 독도에 10에서 많게는 3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린 곳은 도로가 얼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어제보다 한결 추운 날이 되겠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가 영하 1도, 안동이 영하 2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대구가 3도, 안동이 1도로 어제보다 약 2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밤부터 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영하 1도, 고령 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고령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영하 2도, 구미 영하 1도로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은 상주가 1도, 구미 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봉화 영하 4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이 1도, 봉화 영하 1도 예상됩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또 목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